알쏭달쏭한 키워드의 비밀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첫 코너, 대학신문의 기사를 요약해드리는 대학포커스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충북대 신문 956호 7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날로그의 반격, 20대 LP판에 빠지다인데요. 박물관 속 유물로만 남아있을 것 같은 LP 음반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LP 판매량이 CD 판매량을 추월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LP 판매량이 전년 대비 7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요계도 LP 음반 발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실물 음반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뉴트로 트렌드가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 수집용 혹은 소장용 구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초심자들을 위한 LP 입문 가이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LP판 보관법 몇 가지 알아볼까요? 수납은 무조건 수직으로 세워서 할 것, 맨손으로 만지지 않을 것, 재생 전에 한 번씩 닦아줄 것, 정전기 방지 비닐에 보관할 것. 이렇게 관리는 다소 까다롭지만 LP 음반을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때 아닌 LP 열풍이 불고 있는 거겠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레코드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서울시립대 신문 754호 7면에 실린 변화하는 인구,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 사회의 일면을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율은 15.7%를 기록했습니다. 2060년이 되면 노인 비율이 40%에 달하고 인구수는 3천만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봐도 현재의 인구 분포도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혼인율 감소.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자 비율이 1.9%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 56%, 스웨덴 54%, 미국 40% 등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즉 혼인율을 높이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미래 사회를 예견해 볼 수 있는 기사, 두 번째 키워드 인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단대신문 1479호 3면에 실린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꾼 OTT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기사인데요.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인터넷망을 통해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청 패턴을 분석해 추천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빠르게 확산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환경 문제인데요. 온라인 동영상을 30분간 시청하면 약 4kW의 전력이 소비되고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망 중립성 논란과 저작권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OTT가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만큼 모두가 공평하고 편리한 이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컨텐츠였습니다. 다음은 원대신문 1393호 6면에 실린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제로 웨이스트인데요.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원칙이죠.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폐기물 품목은 바로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작년 한 해만 무려 16억 7,463만 장이 생산됐다고 하는데 폐마스크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바다로 흘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들고 장을 보거나 배달 주문 대신 다용도 용기를 들고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포장하는 등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은 환경 문제를 다룬 기사. 네 번째 키워드, 제로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 2022호 5면에 실린 기사. 기로에선 내연차,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 짧게 만나볼게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기차와 수소차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차는 운행 과정에선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생산 과정에선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미세먼지 또한 적지 않게 발생시킨다는 게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자동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학포커스였습니다.